자, 22년 국가 구급 문제, 기출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번은 신축성 유지 방안이잖아. 그냥 주는 문제죠. 통제와 신축성. 신축성은 회계 온도를 넘어가게 해준다든지, 또는 용도를 바꾸게 해준다든지, 그치. 그 다음에 금액을 늘려준다든지 되게 한정성 원칙의 예외와 되게 많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계속비는 단연도로 쓰게 해주니까 맞죠. 수입 대체경비는 이거야. 원래 예산이 수입이 있으면 예산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치? 들어와야 돼. 일단 완전성 원칙에 의해서. 또 용도 정하지 말고 국고로 들어와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용도 정해야 돼. 통일성 원칙이잖아요. 근데 수입대 정비는 일부가 들어오지 않고 또 용도를 미리 정해서 거기 써버립니다. 한마디로 완전성 원칙과 통일성 원칙 예외예요. 완전성과 통일성이 통제 원칙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외라는 거는 이거는 신축성이야. 반면에 배정과 재배정은 통제예요. 배정은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장한테 분기별로 얼마 줄 거라 계획서를 주는 거고, 재배정은 중앙관서장이 산하기관장들한테 역시 계획서를 주는 거야. 계획서를 줘버리면은 돈이 분기별로 얼마 들어올지 언제 써야 될지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정과 재배정은 통제로 들어갑니다. 답은 3번이고 기출문제 정말 많아요. 그다음 이체는 뭐죠? 소관이 바뀌었을 때,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해 소관이 바뀌었을 때 예산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지? 신축성 유지 방안이고 이거는 국회 의결이 필요 없고 승인 필요 없고 기재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정부 간의 변천이죠. 근대 입법 국가, 현대행정 국가, 그 다음에 실행정 국가로 19세기 근대 자유주의는 국가는 최소 국가니까 야경 국가 지향한 거 맞고 그러다가 시장이 실패한 대공황 이후 케인즈 경제학이라든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큰 정부가 들어왔죠. 그다음에 이게 실패한 다음에 영국이 먼저 대체어리즘 79년도인가요? 미국은 레이거노믹스라는 일명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작은 정부죠. 작은 정부. 이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의 아버지가 뭐 하이에크예요. 그치. 국가 기획들 전부 다 2번 국가 기획이잖아요. 이런 기획이 커지면은 다시 우리는 원래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야. 됐지? 잘 봐. 인간의 역사는요. 국가가 있었다면은 인간 여기 있어 개인이 자유를 이렇게 확대하는 역사예요. 근데 갑자기 국가가 기획을 통해서 커진다는 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야. 이걸 노예의 길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시장 실패가 아니라 큰 국가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큰 국가를 비판한 이론이고 그래서 신자유주의 아버지고요. 오히려 국가 기획이 인간 자유에 공헌한다는 것은 하이에크가 아니라 파이너의 반동의 길이에요. 파이너의 반동의 길. 기존의 역사와는 반대지만은 옛날 국가와 지금 국가는 달라. 압제 국가, 절대 국가와 국민 국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문제를 국가 개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파이너의 반동의 길이야. 그래서 하이에크와 파이너 논쟁 잘 나오잖아. 노예의 길, 반동의 길. 신자유주의자, 여기는 국가 개입주의자이고요. 답은 그래 4번이 틀렸습니다. 하이에크를 물어본 것 같아 이거는. 자, 13번입니다. 신분 변경이네요. 신분 변경은 징계도 있지만 직권 면직도 있고요. 그다음 뭐도 있어? 직위 해제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승진이니 강림이니 전부 다 신분 변경이야. 가겠습니다. 1번 조심해야 돼. 직권 면직은 잘리는 거지만 징계는 아니에요. 징계는 아닙니다. 맞는 말이야. 징계는 아니다. 징계는 경감정 등의 파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해가지고 그지? 맞고요. 정직은 자 내가 감봉만 포인트야. 감봉은 포인트야. 왜 감봉만 3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강등이 포인트야. 왜 걔만 3개월이니까. 3개월이니까 해임은 3년간 재임용이 안 되고 파면은 5년간 재임용이 안 돼요. 그치? 그리고 2분의 1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3분의 1이다? 감봉만 3분의 1이고 감봉 밑에 있는 정직이나 강등은 전액이에요. 다음에 해임과 파면은 잘린 거니까 보수 얘기는 안 나오겠죠. 답은 2번 틀렸어요. 경감정 등의 파 수직을 외운 다음에 감봉만 3분의 1이다. 나머지는 전액이다. 해임과 파면은 잘렸기 때문에 보수 얘기 안 나온다. 그다음에 강임이 아니다. 강등만 3개월이다. 반면에 정직이나 감봉은 1, 3개월 범위 내에요. 그치? 이렇게 3개월, 얘만 3개월. 자, 그다음에
휴직에는 의원휴직이 있고 강제휴직이 있어요. 일정한 사유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휴직을 명해야 돼요. 여러 사유가 있는데 하나만 외워달라고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그거? 공무원 노조 전임자가 돼버리면 의무적으로 휴직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앞으로 법이 바뀌더라고요. 여태까지 무급휴직이었잖아. 앞으로 유급직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아직 시행은 안 됐기 때문에 시행 내가 되면은 다시 설명합니다. 어쨌든 의무휴직에 뭐가 있다는 거, 공무원 노조의 전임자가 되었을 때는 휴직이야, 이거. 됐지? 직위해제는 뭐냐면 공무원 신분은 있어요. 근데 일을 뺏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런 직위해제 중에 능력 부족 사유로 직위해제 받은 공무원은 3개월간 뭘 받아? 대기 명령을 받아요. 이 대기 명령 동안 직무 능력 향상 노력을 해요. 그래도 안 된다? 그때는 직권 면직 가능해요. 직권 면직. 그때는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됐지? 다시. 직위해제로 직권 면직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 직위해제는 일이 없는 거야, 지금. 일이 없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일이 없다면은 3개월간 대기 명령을 받고 그 대기 명령 기간 능력 향상의 교육 훈련을 받아요. 그래도 향상이 안 된다면은 징계위원회 동의받아서 직권 면직될 수 있어요. 이런 걸 냈다면 어려웠을 텐데 맨날 보는 걸 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14번입니다. 립스키 아저씨. 립스키는 업무 환경하고 대처 방안은 달라요. 대처 방안은 단순화하는 거지만 업무 환경은 매우 매우 복잡하고 이율배반적인 목표가 있고 그지? 비자발적인 고객이 있어요. 자원도 부족하고 성과 평가도 모호하고 이게 업무 환경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업무를 단순화 정용한다는 거지 업무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은 부족하고 왜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을까? 명확한 성과 기준이 없어. 이걸 했을 때 내가 잘했나 못했나 평가가 잘 안 돼요. 이러니까 윗사람한테 고객한테 어떻게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대립된 기대가 있고요. 모순된 업무야 지금. 이런 것들. 업무를 빨리 처리하면서 자세하게 해야 돼. 이거 말이 잘 안 되잖아 이게. 자,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정형화, 단순화. 고객 요구에 민감하지 않는다.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시간 비용이나 이런 대가 비용, 심리 비용을 치르게 만들어서 못 오게 막겠죠. 답은 4번입니다. 단순하고 정형화된 대상 집단이 아니라 개별적이야. 인간 차원에서 전부 다 따로따로 처리해야 될 업무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비정형적이야. 문서화된 게 아니라 전부 다 내가 경험으로 배운 지식들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대처 방안이 뭐야? 이게 단순화 정형화 시켜버려요. 할당 배급한다든지 집단을 할당해버리는 거야. 여긴 해주고 여긴 안 해주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업무 환경하고 대처 방안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립스키 아저씨. 또 일선 관료 연구하는 거 보니까 상향적이고요. 또 일선 관료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선 관료한테 재량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선 관료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지금도 무지 많은 재량이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의사결정 모형이네요. 또 맨날 나왔던 거죠. 최종 모형은 경제학 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인간 능력의 부족이나 비정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관, 통찰 같은 초합리성을 고려하는 거 맞죠? 여기다 활류가 들어와야 돼요. 기억은 맞습니다. 쓰레기통은 조직화된 무정부야 대학 조직이 대표적이죠. 분명히 조직은 돼 있지만 응집성이 아주 약하다. 이걸 조직화된 무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문의 선참이 독자적 흐르다가 어떤 사건 계기로 만났을 때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점증 모형은 작년 정책을 기반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리고 점증 모형은 실증론이면서 규범론이야. 실제 이러고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족 모형과 달라.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이 옳아. 다만 안 된다는 거죠. 그치? 근데 점중 모형은 지가 규범론이면서 실증론이에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4번 틀렸나 보네. 회사 모형은 불확실성을 또 오타다. 확실성인데 회피하고자 해요. 회피한다. 그럼 어떻게 회피한다? 예측이 길어지면은 점점점 불확실해. 생각해봐. 1년이 확실하냐? 10년이 확실하냐? 너 1년 예측할 수 있어? 10년을? 어려워요. 1년은 모르겠어. 이러니까 1년 해보면서 고쳐가고 고쳐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 전략과 계획이 아니라
단기 시각이야. 단기적으로 해가면서 들어온 정보 보고 고쳐가고. 이게 불확실성의 회피예요. 아니면 아예 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애들과 장기 계약을 맺어버려. 그 계약은 장기로 예측은 단기로 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장기 기획과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 예측이 안 되니까 왜? 한 10년, 20년 우리가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이러니까 장기 예측을 못하고 단기 시각으로 환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건 틀렸습니다. 장기 기획과 전략은 합리 모형의 특징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왜 중립을 할까요? 중립 나왔을 때 누가 떠올라야 돼? 실적주가 떠올라야 돼요. 물론 직업공무원제도 중립이 있지만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공무원제는 절대왕정 때 시작됐기 때문에 중립 얘기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정치폐해가 심했던 나라들, 미국, 영국, 한국은 원래 없었어. 근데 누굽니까? 그 3.15 부정선거 이후에 60년 가야 헌법에 중립 얘기가 나와요. 됐죠? 자,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맞죠? 중립이 돼야지 뭐가 돼? 신분보장이 신분보장과 같이 다녀요. 신분보장이 돼야 중립이 돼요. 그치? 근데 신분보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니 중립성을 위해서는 무조건 신분보장이 있어야 돼요. 신분보장이. 그러니까 중립 나왔을 때는 자동 신분보장이 갑니다. 근데 신분보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립인 건 아니야. 왜? 절대왕정이 직업공무원제. 신분보장은 되지만 절대왕에 대한 충성이지 중립은 아니잖아요. 이해됐지? 어쨌든 신분보장이 따라붙기 때문에 안정성을 제고하고 또 실적주의이기 때문에 전문성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 또 다르게 좀 신분보장이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노력하지 않아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중립은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들어왔고요. 신분보장이 필수적으로 따라붙기 때문에 안정성이 옵니다. 그 다음에 실적주의니까 전문성 제고할 수 있고요. 내가 너한테 중립 지키라는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돼야 된다. 공정성, 공평성에 기여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공무원도 결국 국민이잖아요. 그치? 이러니까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침해할 수 있어. 반면에 공직의 계속성은 좋아질 수 있어. 왜? 신분보장이 따라붙으니까요. 기본권은 약화됩니다. 그다음에 중립을 지켜야지 집권당의 눈치를 안 보겠죠. 공명선거라는 민주기본 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만약 중립이 안 되고 신분보장이 안 된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걔가 인사권자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중립 얘기는 대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한국 같은 나라들 정치 폐해라든지 행정이 정치 개입에서 문제가 되었던 나라들에서 강조돼요.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지방교부세네요. 지방교부세가 나왔을 때는 일단 국고보조금과 비교되는 게 아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안에는 다시 뭐가 있다? 보특부서가 있어요. 별말 없다. 보통교부세야. 그래서 별말 없다.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킵니다. 왜? 보통교부세는 수입액 대비 수요액 대비 수입액이죠. 미안해. 수요액 대비 수입액이잖아. 이게 1보다 더 크다. 안 줘요. 수입이 더 많으니까. 모자른 애들만 줘요. 이러니까 지역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교부세야. 보특부소 맞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맞는 말이고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얼마 주라고 박혀 있어요. 그지? 신청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법에 주는 방법이 딱 규정돼 있단 말이야. 됐지? 정부 예산은 맞아요. 근데 중앙관서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법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내려줘야 돼, 행안부가.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중앙관서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건 국고보조금이야. 중앙관서 예산 범위 내에서 내려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전액이야, 전액. 전액이고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 소비세의 45%인가요? 이렇게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3번 틀렸습니다.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중앙관서 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뭐다? 이거는 국고보조금. 아예 법에 박혀 있어요.
그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주라고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내가 아무 말 없을 때 무조건 보통 교부세야. 그래서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고 법에 의해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이건 지방교부세입니다. 신청주의 원칙 아닙니다. 이거는 틀렸죠. 물론 특별교부세는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또 나왔네. 정부업무평가법 또 나왔습니다. 특정 평가는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중앙기관 대상이야. 공공기관은 외부 평가가 원칙이에요. 1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평가 총괄기관은 국무총리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다?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치평가가 원칙이에요. 중앙도 자체평가가 원칙이고 행안부가 지방은 지원할 수 있는 거 맞고요. 자체평가는 중앙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중앙지방의 소속기관을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재평가는 국무총리가 할 거야. 중앙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문제가 있다면 국무총리가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됐지? 답은 1번입니다. 특정평가는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공공기관 대상 아닙니다. 둘 이상의 중앙기관, 또 혁신관리, 주요 현안 같은 것들, 정권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는 국무총리가 특정평가합니다.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재무제표에 뭐가 있나? 자, 우리는 옛날에 현금 흐름표가 있다고 그랬지만 이건 삭제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무제표 안에는 장기표인, 절량지표인 상태표. 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 그다음에 일정 기간 들어왔다가 나가는 운용표, 그다음에 순자산 변동표. 답이 3번이 맞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현금 흐름 보고서는 지금 중앙, 지방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답이 3번이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용어 물어봤죠. 요 개념 물어보는 전자정부법의 정의죠. 자, 이 정의할 때 시스템, 그다음에 아키텍처 이걸 구별해야 돼요. 시스템은 뭐냐면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이야.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고 이런 구성 요소가 체계 있게 배열되어 있다. 아키텍처예요. 계속 전자정보법은 용어 물어보고 있어 지금 7급이든 9급이든 그래서 어떤 구성 요소라면은 정보 체제 정보 자원들이에요. 미안해 정보 자원들 정보 자원이 구성 요소들 이런 구성 요소가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뭐가 된다는 거야?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아키텍처. 이런 정보 자원 중에서도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다시 할게요. 정보 자원이 뭐라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재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정보 자원이야. 이런 정보 자원 중에 컴퓨터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보 자원을 체계 있게 구조화시키고 배열하는 게 뭐다? 아키텍처야. 이 아키텍처는 행안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됐죠? 키워드가 그래서 구성 요소들이라면은 정보 자원이 돼야 되는데 정보 자원이 여기 있네. 여기 밑에 있네. 이런 정보 자원 구성 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은 배열돼 있다는 거잖아. 구조적으로 이거는 아키텍처가 돼야 돼요. 답이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2년도 국가 국어 문제 해설입니다. 다음에는 21년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